이제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9개월 만에 29%, 20%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국내 언론들 마사지하고 덮고 은폐한다 하더라도 여론이 이렇게 싸늘하게 식어가는 여론을 막을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갤럽에서 조사하거든요. 이게 갤럽은 그나마 윤 대통령한테는 좀 보수 쪽 패널들이 보수 쪽들이 좀 많다. 보수 쪽 그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 곳인데 그나마 유리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지지율이 30%가 무너지면서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수 유권자층에서는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의 등을 돌린 이 보수 유권자들이 또 이제 한동훈 쪽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이런 여론조사상으로도 추세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그 한동훈의 기대를 걸고 있던 그래서 저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실망했었던 한동훈이 김건희 명품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해야 된다. 사실 수사가 필요한 사건인데 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핍박받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한동훈이 나름대로 그 이 원칙을 지키고자 좀 꿋꿋이 좀 버티는 모습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그래도 한동훈이 좀 대가 좀 세다. 역시 이제 윤석열 다음가는 차기 주자는 한동훈이네. 그리고 한동훈 때문에 국힘당이 이번 선거에서 김건희 리스크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 그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사건이 김경률 보도가 됐죠. 있었죠. 자 그래서 김경률의 마포에 출마를 안 하기로 했던 것으로 일단 일단락이 됐는데 그 전부터 어떻게 이 문제가 김경률 사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한번 되짚어 볼까 합니다. 지난 1월 21일 날 그 국민일보 자회사인 쿠키뉴스의 기사를 통해서 대통령실이 지금 한동훈을 치료하는 것 같다. 한동훈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철회한다. 그런 지지를 철회한다는 기사와 함께 이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그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보도들이 이들아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1월 1일 날 저희가 보도했던 바대로 신권력과 구세력, 그러니까 신세력, 구세력, 신권력, 구권력 간에 이제 올해는 분명히 갈등이 촉발될 것이다라고 예고했던 것이 꽤 일찍 현실화됐죠.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런 입장이 나오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다음 날, 나 사퇴 안 해. 사퇴. 그런 거, 난 국민 보고 나선 길이고 내 할 일 하겠다 그래서 야 이제 전면전 붙나 이랬어요. 그때는 이제 또 한편으로는 약속 대련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죠. 결국은 한동훈을 띄워주기 위한 그 약속 대련으로 보는 해석도 나왔었죠. 이게 촉발된 것이 바로 김경률 마포 어디죠? 마포 갑인가요? 거기에 사천 공천이 아니고 한동훈이 내리꽂은 사천. 근데 뭐 사천 논란은 사실 이제 대통령실에서 한동훈을 좀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고 결국 핵심은 그 김경률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죠. 이런 발언을 했던 김경률을 한동훈이 그냥 비호하고 그다음에 마포가 이미 열심히 거기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기존 후보들을 다 제치고 김경률을 그냥 사실상 꽂은 거죠. 꽂으려고 하는 움직임에 이제 격분을 한 건데 마포을인가요? 마포을. 자 그래서 이 한동훈이 대통령실의 그 지지 철회나 사퇴 요구를 그냥 툭 쳐낼 때, 야 이거 일 났다. 우리는 이제 그때 약속대로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그런 목소리 때도 한 번씩 등장했던 그 강신업 강신업 변호사 있죠. 김건희의 복심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이 갑자기 김경률 사퇴, 김경률 나가라.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막 드러내고 표를. 강신업이 이제 사실상 이제 그 김건희 팬카페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 대선에 당선되고 난 직후에는 강신업이 좀 버려졌어요, 사실은. 뭐 이빠른 소리 한다, 뭐 본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자기가 대통령실에서는 미스터 쓴소리로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 잘 되기 위한 충정에서 몇 마디 좀 쓴소리를 했더니 이제 그걸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받아주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를 내쳤다. 네. 이렇게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강신업이 때를 기다렸던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불편한 마음들을 이제 강신업을 통해서 표출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강신업이가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한동훈 네가 비대위원장 사퇴 안 한다고 하니까 그건 좋다. 대신 최소한 네가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하려면 그 너의 진심을 보이려면 최소한 김경률 정도는 그래도 날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제 그런 요구를 하고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좀 뜬금없다 싶었는데 아무래도 김건희 씨가 지금 뒤에 있다. 김건희 씨가 뒤에서 지금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이 강신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사퇴를 요구한 바로 다음 날 강신업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그러면 김경률에도 날려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나섰던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눈 내리는 서천 화재 현장에서 그 영화 이 연출 이제 화해 쇼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일단 한동훈이가 그 90도 폴더 인사를 통해서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반기를 들은 부분들은 일단 본인이 그 한 수 접는 걸로 물러나는 듯 했는데 그러면서도 김경률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김경률 사태는 들은 법. 네, 내가 머리는 수구리지만 최소한 김경률 사태 요구만큼은 내가 들어줄 수가 없다. 자 이렇게 한동훈이 계속 이제 물러나라도 안 물러나고 그러면 김경률이라도 좀 쳐내봐 했더니 그것도 난 들은 바 없다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실에서 기분 나빴겠죠. 네. 이건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싶었을 거예요. 한동훈이 뭐 자기 친정 조직인 검찰 조직을 믿고 저렇게 설치나 이제 이렇게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갈등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힘의 경쟁 무대는 검찰이거든요. 네. 검찰 조직을 누가 장악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결국 윤석열이 이 윤한 갈등 와중에 확실히 검찰 조직을 다잡겠다는 의지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후임 인사를 그냥 바로 강행해 버렸어요. 원래는 총선 전까지는 뭐 공석으로 비워둔다는 관측이 유력했었죠. 그런데 한동훈 후임 법무부 장관을 누구로 임명했냐면 한동훈보다 사실 10년 선배 박성재 서울고검장을 내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한동훈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실 동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현재 검찰총장보다도 또 전임 법무부 장관보다 사실 10년 선배를 법무부 장관으로 꽂아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한동훈과 이원석은 그냥 어린애로 본 거죠. 그렇죠. 검찰 조직은 다지 우리 좀 형님들이 접수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애들한테 맡겨놨더니 안 되겠네. 안 되겠다. 우리 형들이 나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박성재 장관이 들어오자마자 그 기사를 보여줬나요? 지금? 들어오자마자 바로 최재형 목사에 대한 주거 침입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야 대통령의 마음은 사과가 아니라 수사야라고 하는 거를 박성재 법무장관 이제 이 지명자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보여준 거죠. 이게 내 진심이야. 그리고 사실상 이제 검찰 조직이 한동훈이 아니고 윤석열 아직까지는 윤석열 형님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더 이상 사과의 사죄도 꺼내지 마. 그리고 김건희는 건들지 마. 이걸 딱 보여준 거잖아요. 신호로. 그죠? 최재형 목사를 주거 침입으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사안이죠. 그죠? 그런데 수사를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뭔가 윗선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준 겁니다. 결국은 이 보수층 내에서도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면서 최소한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결국 윤석열은 사실 윤석열이 의지겠습니까? 김건희 의지겠죠. 김건희는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거꾸로 수사를 통해서 나의 존엄을 건드린 최재형을 잡아 넣어라.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가운데서 외신에서는 또 이 명품 맵수수 사건들이 막 대서특필이 되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29%로 추락을 했습니다만은 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에 날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이라면.
최재형 목사가 주거 침입을 한 거라면 주거 침입 허락죄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아니, 문 열어준 사람. 네, 오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네, 내심의 허락을 해놓고. 의사에 반해서 이제 들어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몰카를 촬영할 줄 알았다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라고. 이건 사실 기존 판례나 기존 수사의 어떤 관행으로 봤을 때 이 자체가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검찰이 더 잘 알고 네, 있어요. 그쵸. 2021년인가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어요. 네. 그저 그 이전까지는 그 주거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해서 침입한 거는 주거 침입죄로 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 판례가 변경이 돼서 내심의 의사에 반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평온. 그 어떤 주거에 들어갈 당시에 객관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 예, 그 객관적인 양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최재형 목사님은 거기 들어갈 때 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더 검색을 받고 또 김건희 씨가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들어가 물론 몰카 찍겠다고 한 얘기는 안 했지만 들어가서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라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로 끝난 겁니다. 이건 주거 침입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더군다나 딱 2021년 그 새롭게 바뀐 대법원 판례의 사례가 딱 몰카예요. 그 중국집인가요? 그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그 몰카를 찍다가 이제 주거 침입으로 고발이 된 사건인데 네. 이게 1, 2심에서는 다 유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쪽 음식점 주인이 몰카를 찍는 줄 알았다고 얘기했다면 내가 이놈들을 진입을 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네. 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깨졌습니다. 그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느냐. 또 주거 당시에 그 주거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내심의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갈 때 너무 평화롭게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주거에 평온을 끼친 게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모르면 좀 배우세요. 예, 법무부나 검찰이나 이건 안 돼요. 네. 모를 리가 없는데도 네.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오찬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건희나 김경률 언급은 없었고 민생에 대한 얘기만 했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긴 나왔어요. 네, 이게 이제 윤석열이 이제 그 한동훈의 이제 구테타를 완전히 진압하기 위한 이제 2단계 작전이죠. 네. 먼저 대외적으로 서산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이 이제 머리를 90도로 굽히게 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경률을 이제 사인을 보냈는데 사퇴 사인을 보냈는데 계속 그 부분들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제 윤재 원내대표가 이제 두 사람 윤한 이제 그 오찬을 주재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뭐 당연히 야 김경률 빨리 날려 이런 얘기 했겠죠. 당연히 나왔겠죠. 예. 그런데 윤재혁은 애써 김경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 김경률 문제만큼 이렇게 그 중요한 문제를 언급이 없었다는 얘기가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발표에 대해서는. 거짓말 한 걸로 보이죠. 네. 이 정도면은. 네. 네. 자 민생에 대한 논의만 했다라고 했는데 웬걸 김경률 날라갔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비대위원 자리는 지켰어요. 네. 그런데 총선 사천 논란이 있었던 네. 총선 불출마는 결국 본인이 손을 들고 말았네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비대위원장 지금 수행하지만 그 총선 출마를 접은 것은 앞으로 남은 70일 동안 공천 작업은 국힘 종천 공천권은 대통령실에 있다, 용산에 있다. 한동훈이 공천권자 아니다. 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이제 분명히 해준 사건이다. 이제 국힘당 내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한동훈 한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전히 윤심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건 김심이 중요하다. 건심이 중요하다. 뉴욕타임스 마지막 문장에도 VIP 둘 네. 중에 하나가 네. 김건희인데 이 김건희가 네. 두 번째 VIP보다 더 세다더라. 네. 그러니까 역시 건심에 밑보이면 국물도 없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 국힘당 인사들은 이제 뼈저리게 깨달은 거. 이 김경률 총선 불출마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유 한동훈이 왜 사천을 이렇게 공천 대신 사천을 해서 문제가 됐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야 김건희한테 마리아 앙뚜아네트 얘기 한번 했다가 국회의원 출마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